네,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시간 한진우 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오늘은 또 우울증에 대한 정보 주신다고 하는데 네. 한진우 원장님은 약간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우울하신 적 없으시죠? 우울증 얘기하는데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밥 대 밥을 못 먹으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네.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우울해야만 우울이냐 그것은 아니고 괜히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우울감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쩔 때 이런 느낌들이 드나요? 네. 저는 좀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기분이 항상 다운돼 있고 막 그렇고. 저는 일이 너무 많을 때나 일이 너무 없을 때 이 두 군데서 다 좀 우울감을 느끼는데 특히 너무 바빠서 제 여가 활동을 전혀 못할 때 좀 우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히 이유가 있을 때 우울한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우울할 때가 이제 문제죠. 네. 지난번에 우리 가을 증후군이라고 한번 잠깐 다뤘었죠. 이 가을이 되면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이유로도 약간 센치해지고 약간 우울감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절 탓이려니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우울증이 실제로 왔을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이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하면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울증 단순히 그냥 우울한 건지 아니면 우울함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찾아오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가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정확히 한번 보면은요. 네. 우울증은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는 것은 우울감, 일단 우울감이 있게 되는데요. 또 이거 주요 증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신체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동반해가지고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때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까지 나타난다. 이거 좀 공포스러운 느낌까지 예. 드는데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그랬었죠. 네. 우울증이 이 자체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자살의 그 원인이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불명예스럽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량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답니다. 우울증 환자 전체의 10%, 10명에 1명이죠. 내지 15%가 실제로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무서운 병이고요. 네. 한의학에서도 옛날에 기울, 기기가 울체됐다, 기울, 막 억울하고 이런 기분들을 우울증이라고 봤죠. 네. 그렇군요. 뭐 저도 성격이 밝은 편이고 제 아내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밝은 편이라서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 대부분이 큰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나 애인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 상실해도 또 우울증이 올 수도 그렇죠. 있다고도 갑자기. 합니다. 예. 가족성이라고 해서 즉 유전적으로 그 가게, 그 식구들이 우울한 경우 다 같이 우울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생화학적 요인 아까 그 호르몬 얘기도 했지만 알코올이라든지 특정 약물을 섭취했을 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출산 직후에는 몸의 호르몬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산후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 기혼 여성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우울해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아이를 낳아보신 유일한 우리 차연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이 낳은 이후에 혹시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진 않았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울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요. 제가 이제 첫째 아이 낳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우울증에 이제 걸려서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눈물이 그냥 쭉 흐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서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일을 해보자. 이런 어떤 방식에서 되게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집에 오면은 제가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뭐 그런 어떤 측면인데 결국은 저는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울증을 좀 극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자가 테스트하도록 이렇게 18,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 1위가 20대 미혼 여성이었어요.
나타났어요. 병력적으로도 이 조사에 의하면 20대 후반 여성에게 가장 많고요. 그 20대 후반에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편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울증을 어떻게 해서 증상으로 알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 우울해. 이런 거 말고 좀 네.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울감이 기본이 되고요. 예. 삶에 대한 관심이 전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보통 자고 나면 아침에 잠깐 우울한 기분들은 다들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기분이 정화돼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기분이 좋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예. 하루 종일 지속되고 삶이나 뭐 어떠한 일에도 관심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체중도 감소, 식욕이 떨어지니까 체중이 감소하겠죠. 성욕도 감퇴하고 예. 그렇다고 태진 씨는 나는 성욕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아니야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게 이 증상들은 모두 갖추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 보시고요. 불면이나 불안. 우울증이 있으면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네. 예, 잠 쿨쿨 잘 자고 나는 우울해. 이런 건 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 있잖아요. 피로감이라든지 몸이 여기저기가 괜히 불편하고 이게 심하면 아프기까지 한 게 이제 우울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입니다. 네, 이분들 참 방송 편하게 하죠. 보면 아주 편하게 하시는 것 이 부분은 같은데. 사실 남자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증상들을 보니까 우울한 거랑은 약간 거리가 먼 게 전 진짜 잠을 잘 자거든요. 아. 저는 어떤 기분이어도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까지 해봤는데 거기다가 저는 왠지 기분이 좀 다운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음식으로도 이 우울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기분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다음에 엔돌핀 같은 그 호르몬들의 원료가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라든지 등푸른 생선, 고기류를 먹는 것도 좋고요. 네. 차로는 이제 귤차라든지 연잎차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네. 왜 달달한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해서 초콜릿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당 많이 떨어진다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육체 노동도 마찬가지지만 정신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당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 당을 공급해주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게 우울감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해 볼 만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서희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숙면하고 나면 정말 잠을 푹 자고 나면 컨디션이 정말 최고거든요. 숙면이 최고의 약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예. 반대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증이 경감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적 활동,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햇볕을 많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야외 운동, 등산, 자전거라든지 걷기 이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마음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로 풀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할 일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요도 순서대로 해결하는 것. 아까 만사가 귀찮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호흡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예. 좋고요. 종교라든지 취미 같은 걸 즐기는 게 좋은데 또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카페라든지 환회에 나가서 좀 같은 증상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 네. 계신 두 분도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우울감, 또 우울증 좀 느껴보신 그쵸. 적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노무사님 어떠셨어요? 결혼? 네, 없던 것도 생길 것 같네요. 네, 우선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괜찮아? 너 뭐 다른 건 다 했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있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 주변에 저기압이야 나 건들지 마. 저기압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저기압이에요. 혹시 저기압이야 말하는 것이랑 우울증이랑 관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좀 불안감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우울감도.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단절이구나. 네. 원장님 경우 말고요. 네. 아, 저만 그랬군요. 네. 그런 불안감이 들고 우울해지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만약에 제약이 많이 생기고 책임이 생깁니다. 결혼해야 어른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애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 신경 써야 하거든요. 이제 시월드가 생기잖아요. 생신부터 뭐 제사 다 챙겨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나 저기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왜냐하면 우울증 최초에 참지 말라는 그런 말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어. 아주 그 가볍게 말하는 것이 우울증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나 기분 나빠 이거는 말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거는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전 또 궁금한 게요. 네. 이 여의치 않을 때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으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정말 도움이 되나요? 가벼운 증상은 심리적인 지지, 또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이 되겠지만은 중증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위험이라든지 신체적 그 어떤 자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방 양방을 가리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 필요할 때는 입원까지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이때도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치료 기간 거치게 돼요?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치료를 시작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때 치료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이 수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게 정말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이제는 좀 일정 기간 우울감 없이 지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까지 좀 충분 기간을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한방으로도 혹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전에 그 탈령 실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고귀한 사람이 천한 신분이 됐을 때 생기는 어떤 지금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것을 탈령이라고 했고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오는 걸 실정이라고 했어요.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인이 하는 고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대한 그 치료들도 심리 치료들도 많이 있어요. 이변정기니 뭐 해가지고 네. 어떻게 막 폭발적인 놀람을 줌으로 해서 이 우울감을 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방 치료가 있고 네. 또 효과가 있으니까 한의원으로 오세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정말 바쁘다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우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앓고 계시고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생긴 그 트렌드인데요. SNS를 너무 많이 보는 분들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SNS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나의 슬프고 잘 안 되는 일을 SNS에 올리지 않거든요. 감추려야죠. 근데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왜 이런가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SNS를 보든지 아니면 SNS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우울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 정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차현희 대표, 안정훈 노무사, 한진호 원장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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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